안녕하세요 여러분. 627 대출 규제에 이어 9월 7일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투자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책을 급작스럽게 제시해 몹시 당황했는데요. 대출 다 막혀서 이제 경매 못하는 건 아닌지, 특히나 큰맘 먹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 이런 규제가 나왔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오늘은 대출 규제에도 여전히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아는 거 전부 알려드릴게요. 보통 부동산 투자는 내 돈 2억이 있으면 은행에서 2억을 더 빌려서 4억짜리 집을 삽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확 커지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근데 지금은 대출이 막혀 이 구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출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매식 갭 투자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대신 인수하는 조건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세가 2억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1억 5천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어요. 대항력이 있고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1억 5천이나 되니까 흐르고 흘러서 최저 매각가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만약 내가 2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실투자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1억 5천의 임차인 보증금은 승계한다는 조건으로요. 그리고 시세 2억에 매도한다면 임차인 보증금 1억 5천과 재투자금 2천만 원을 제하고 세전 3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패스할 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남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나중에 이 집을 살려는 매수자가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좋은 건 지방이에요. 지방은 개인 대출도 되고 사업자 대출도 다 됩니다. 취득세 완화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다 지방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물론 조금 늘긴 해요. 근데 10명 들어오던 게 40명, 50명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이 걱정되면 공매나 신탁공매, 파산공매 같은 덜 알려진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또 거리가 멀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대리 입찰 쓰시면 됩니다. 수수료 1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수도권은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들 여전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출이 됩니다. 낙찰가의 8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특히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오피스텔은 매도도 잘 됩니다. 흔히 오피스텔은 매도가 안 되라고 하지만 그건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가 많습니다. 3룸에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 충분히 오피스텔이라도 단기 매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지분 투자입니다. 집이 공동명의라서 한 사람 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원래도 지분은 현금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금융권 활용이에요. P2P 대출 같은 거죠. 이율이 8%에서 15%까지 비싸긴 하지만 매도가 확실한 물건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이자는 넉넉히 계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초보자라면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비추천드리는 방법은 가족 명의를 활용해 주담대로 대출을 받아 단기 매도할 아파트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기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6개월 안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대출의 목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실제로는 단기 매도하는데 매매사업자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방법을 썼네 라며 이후 3년간 대출금지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비추천합니다. 길게 투자하실 거라면 대출과 세금은 그 목적대로 투명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2020년에도 사업자 대출은 중단됐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냈고 은행은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 규제 생기면 겁나서 딴 거 했거든요. 상가 토지 이런 거요. 근데 끝까지 아파트 빌라만 파던 분들이 결국 훨씬 큰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규제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길을 바꾸라는 신호다. 오늘도 누군가는 경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말고 길을 찾아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